기록. 자, 2-1단원 향수. 자, 58쪽에 그 생각열기 부분부터 먼저 볼게. 자, 김소월 씨 엄마야 누나야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불렸어. 혹시 이 노래 들어본 적 있나? 아, 없나? 엄마야 누나야 되게 유명한 노래거든. 자, 일단은 이게 노래를 불렸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처럼 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노래라는 것은 뭐 운율감이 있다는 거, 리듬감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보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오랜 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런 식으로 이제 끊겨서 읽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밑에서 시라는 것은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기 때문에 음악성을 지니고 있어. 여기 줄지야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된 글이다.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노래로 불릴 수가 있어. 자, 다음에 뒤에 자, 엄마야 누나는 삼부 율격이 나타나 리듬감 형성에 그래서 삼음부의 율격에 줄쳐놓도록 하자. 세 덩어리를 끊겨. 삼음부 율격. 자, 그리고 이런 음악적 요소가 노래로 불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자, 이 작품 이외에도 뭐 진달래꽃, 향수 등도 이제 노래로도 실제로 불리고 있어. 자, 되었으면 이거 실제로 끊어서 읽으면 어떻게 끊어 읽히냐라고의 표현을 좀 해보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덩어리를 끊겨. 이렇게 삼음부가 돼. 자, 되었으면 넘어가도록 하고 넘어가서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정중히 향수 들어가서 자, 위에 제재 연구 있는데 뭐 현대시의 갈래는 그냥 무시하고 성격 넘어가자. 성격 바로 성격으로 점프해서 자, 향토적이라고 하는데 시골의 느낌이 난다는 얘기지. 다음 묘사적이라고 했는데 묘사했다는 것은 이제 감각적도 있는데 감각 중에서도 묘사적하면 특히 시각적 요소가 잘 드러나면 묘사적이라고 얘기를 해. 묘사라는 게 그림 그리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다음에 제재는 고향이고 주제는 고향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라는데 이 주제는 반드시 좀 외워주도록 하자. 고향에 대한 회상, 그다음 그리움. 제목이 향수였는데 원래 향수라는 제목 자체의 뜻이 향이 고향이고 수가 그리울 숫자야.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오늘 우리 한자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라는 한자성어 있었지. 그게 이제 이것과 관련된 한자성어야. 수구 초심. 여우가 죽을 때 고향 쪽 언덕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수구초심이라는 한자성어도 같이 좀 기억해 놓도록 할게. 자, 바로 특징 넘어가서 향토적인 소재와 시를 구사했다는데 향토적이라는 걸 위에서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의 전경을 묘사했어. 실제로 뭐 여기 묘사적에서 시각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감각도 많이 사용돼. 그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다음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어. 일단 후렴구 좀 표시 좀 해놓고 후렴구를 통해서 이 작품의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목 자체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잖아. 이 향수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를 강조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그거 외에도 후렴구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실제로 후렴구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자. 자, 다시 한번 줄 맞추기 향수적이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거. 자, 되었으면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밑에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리학이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대. 넓은 벌 동쪽 끝이야. 옛리학이 지줄된 실개천이야. 자, 여기 보면 그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상대 평기법 의인법이 되겠어. 의인법 붙여놓고. 그다음에 얼룩배기 황소. 그 우리 황소하면 누런색만 떠오르지. 누런 황소가 떠오르는데 혹시 그 화가 이중섭이라는 화가 들어봤어? 이중섭의 소라는 그림? 아, 못 봤나? 이중섭의 소라는 그림도 보면 애가 막 하얀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거든. 호랑이처럼. 그게 얼룩무늬로 된 소야. 그래서 그 소도 우리 전통소야.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다 잡아먹어버렸어. 맛있다고. 나쁜 놈들. 자, 그 얼룩배기, 아이고. 자,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름을 누는 곳이래. 자, 그럼 일단 이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실개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황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자, 근데 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르 누르는데 자, 요 구절 네모 좀 아니 가로 좀 묶어주도록 하고 금빛 게르 누름. 근데 원래 울음이라는 것 자체는 청각이지.
그렇지? 근데 금빛 울음이거든. 금빛은 빛깔이니까 시각적 요소가 해당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울음이라는 청각적 요소인데 금빛이라는 시각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되고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라고도 해. 또 똑같은 표현으로 감각을 바꿔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감각의 전이야. 감각의 전이라고도 해. 자, 이렇게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 바로 고향이지. 그치, 이거 고향이야. 근데 그곳에 해당되는 이 그곳이 바로 고향인데 이 고향이 차마 꾸민들 잊힐리야라고 했으니까 잊혀진다는 얘기야, 안 잊혀진다는 얘기야? 안 잊혀지지, 그치? 그래서 여기 사용된 표현 기법이 서리적 표현에 해당되겠지. 서리법이야. 그리고 이 구절이 후렴구에 해당되거든. 그곳이 차마 꾸민들 잊힐리야. 여기 후렴구인데 자, 일단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다는 역할이 있겠지. 이게 첫 번째 기능에 해당돼. 즉 주제를 강조한 역할을 해. 이해되지?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각 연의 끝마다 반복되는 게 후렴구잖아. 운율도 형성할 수 있지. 운율도 형성하고. 다음 3번. 각 연의 시작 부분에 각 연의 끝마다 다 나타나고 있지. 통일성을 줄 수가 있어. 그렇지. 통일성도 주고. 다음 네 번째. 각 연의 끝마다 받쳐주니까 형태적인 안정감도 줄 수가 있어. 안정감. 되게 다양한 기능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 다 일일이 좀 외워주도록 하자. 이 효과를 쓰시오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이련에서는 시적 대상이 고향 마을에 해당돼. 고향 마을. 이련은 고향 마을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다음 이연 넘어갈게. 자,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화로에 재가 식고 있어. 그러면 제가 식어가는 과정이니까 요 놈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시간의 경과라는 거 납득되겠지. 씻고 있으니까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그다음에 촉각 이라고 했는데 뭐 촉각인 거 대충 납득은 되겠지? 촉각이다. 그다음에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도 하는데 자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밤바람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밤바람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밤바람 소리니까 감각은 청각이겠지. 그치 청각인데 이게 말 달린다고 표현했거든. 말 달리는 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구절은 다시 빨간색으로 이걸도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되고 이번엔 밤바람 소리라는 청각을 말 달리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시각화해 놓은 구절이라 해당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공감각이야. 그래서 요 구절도 가로로 좀 묶어주고 밤바람 소리 말 달리고 가로로 묶어주고 여기도 공감각이니까 잘 봐주도록 합시다. 다음에 엷은 주름의 경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두다 보이시는 곳이야. 이번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푸라기로 만든 베개를 두다 보이시고 있는 거지. 그치? 좀 가난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런 것도 차마 꿈에 잊혀지지 않고 있어. 자 되었으면 이연 정리되었으면 오른쪽 아랫부분 여기 후렴구 사용의 효과 부분이 있지. 이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일단은 형식 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일단 연을 구분해줘. 그다음에 운율을 형성해. 그다음에 통일성 이게 있고 아까 안정감도 부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우리가 이 글의 글쓰기에 봤던 정경들 그다음에 화자의 내면 정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한 거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을 했고 즉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어. 요 놈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주제를 강조한다. 자, 이렇게 정리됐나? 오케이. 자, 됐으면 그냥 넘어가기 전에 여기 어휘가 있는데 여기 어휘 중에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어휘가 있어. 여기 보면 해설피라는 거 있었지. 이련의 마지막 줄 해설피라는 거 있었지. 요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그래서 이 해설피의 뜻은 해가 질 때 빛이 약해진 모양이라는 뜻은 해가 설핏 질 무렵 요 정도 느낌이지. 해가 설핏 질 무렵 요 정도 느낌이야. 그래서 다시 보면 해가 설핏 질 무렵이니까 금빛이 되는 거 이해돼?
석양이 깔렸으니까 누란빛이 될 거 아니야, 노란빛. 그래서 금빛 울음이라는 표현을 썼어. 매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자, 이런 데 쓰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래. 흙에서 자랐다는 것은 우리 흙에서 보통 자란다는 얘기는 흙이 많이 보이는 곳은 시골이겠지, 시골. 그치? 그래서 흙에서 자랐다를 통해서 화자가 시골에서 자란 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우리 보통 서울 아이들, 도시 아이들보다는 좀 어떤 느낌? 좀 순박하고 좀 순수한 느낌인 거 이해되겠지? 그래서 순박하고 순수한 아이였던 거야. 자, 이런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했어. 자, 여기 우리 소재들 따로따로 구분해야 되는데 이 하늘빛, 파란 하늘 자체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꿈과 이상을 나타내. 꿈과 이상. 그다음에 그것을 향해 함부로 쏜 화살이 있거든. 이 함부로 쏜 화살 자체는 거기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 동경이나 호기심을 나타내겠어. 동경과 호기심. 자, 두 가지 구분해야 돼. 하늘 자체는 그림의 대상이잖아. 그래서 꿈 이상의 대상이야. 반면에 거기를 향해서 화살을 뿅 쐈어. 거기에 대한 그걸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동경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이걸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추름 시적 시동 오자. 일단 여기도 이제 어휘가 함추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도 시험 문제 잘 나와. 자, 옆에 보면 단어가 있겠지? 자, 왼쪽 아래 보면 있다. 왼쪽 아래. 왼쪽 아래 함추름의 뜻. 자, 이것도 외워두도록 하자. 원래는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지금 가지런히 젖은 모습이라는 거지. 흠뻑 요 정도 느낌으로 보면 돼. 자, 우린 좀 쉽게 적어 놓을게. 흠뻑 요 정도 느낌이야. 하여튼 외울 때는 원래 의미를 다 외워야 돼. 내신이기 때문에 뜻을 실제로 쓰라고 할 수도 있어. 흠뻑의 뜻이야. 대략적으로는. 자, 이어서 자, 또 그곳은 잊혀지지 않아. 다음에 사연 넘어 잠시.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뿐만 더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있지. 그치? 즉 3년의 대상은 유년의 화자야. 유년의 화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 1년은 고향 마을의 전경에 대한 얘기. 2년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 3년에서는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사연 넘어서 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미 머리 날린 어린 누이야. 자, 여기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어린 누이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찰 발벗은 아내에 대한 얘기를 했어. 이번엔 아내에 대한 얘기도 있어. 자, 각각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면은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를 날리고 있잖아. 그치?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일단 뭐뭐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사용된 표현 기법이 밑에 직유법인 거 이해되겠지? 그치? 그리고 춤추는 밤물결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움직임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밤물결 출렁출렁거리는 되게 동적인 아주 강한 이미지가 느껴지지. 그래서 역동적인 거고, 그다음에 밤물결이 춤을 춘다고 했으니까 사용된 표현 기법이 의인도 있다는 거 이해되겠지? 춤을 추니까 물결이 춤추고 있잖아. 의인도 해당돼. 자, 그래서 일단 어린 누이의 이미지는 전설 바다의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신비롭고, 그 다음에 머릿결이 찰랑찰랑거리니까 되게 아름다운 이미지. 되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미지야. 이게 누이의 모습이라면, 자, 반면에 아내의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고 사시사철 나의 계절 계속 발벗고 있거든. 그래서 아내의 이미지는 실제로는 어떤 이미지냐면 되게 소박하고 여기 있다. 여기 추천차. 소박하고 평범한 아내의 모습으로 형성화돼 있어. 실제로 아내가 이 시 보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렇지. 지 동생은 그렇게 예쁘게 해놓고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한 게 아내를 디스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시골 아낙네들의 소박한 모습이 잘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이런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짚고 이삭 줬던 곳이야. 자, 따가운이라고 나왔으니까 요거 촉각인 거 바로 납득이 될 것 같고, 따가운 햇살이야. 촉각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주니까 이 삶 역시 되게 고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사연에서는 이제 대상이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얘기가 있어. 사연에서는 어린 누이와 아내. 자, 넘어가자. 아래. 자, 오연. 자, 하늘에는 석근변이라는데 이게 원래 성기다, 성글다라는 표현이 기본형이야. 의미는 요 단어도 중요하다. 이것도 줄쳐놓고. 요 단어의 뜻은 물건 사이가 뜬 이런 뜻이고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듬성듬성한 이런 의미야. 듬성듬성한. 별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거지. 별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하늘에는 듬성듬성한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대. 자, 그러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는 게 실제로 뭐냐면 별이란 얘기잖아. 그치? 별이 바닷가 쪽으로 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요 두 줄 묶어주고 주체는 별이야. 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발을 옮기는 거, 별의 발이야. 자, 그래서 여기 사용된 표현기법 화류, 무생물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화류법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 이걸 통해서 시간이 흐르는구나. 시간의 흐름. 별이 지는구나 하는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미지 자체가 별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동화적인 느낌, 신비로운 이미지를 준다는 거, 대략적인 느낌으로 이제 이해는 되겠지. 자, 넘어가고. 자, 서리 까마귀 우지 짚고 지나간 초라한 지붕이래. 일단 우리 까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리 까마귀거든. 서리는 따로 줄 좀 치자. 서리는 따로 줄 좀 치고 이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 실제로 언제냐면 늦가을이야. 늦가을. 그래서 배경을 알려줘. 계절적 배경 늦가을. 자, 그리고 까마귀가 우지 짚고 있으니까 요거 청각인 거 바로 납득이 될 것 같아. 자, 서리 까마귀 우지 짚고 지나간 초라한 지붕이래. 가난하다는 걸 수 있지. 초라하니까 가난한 고향집이야. 자, 그리고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고 있어. 자, 여기도 주식에 도란도란거리는 곳. 실제로 이 집안 안에 있는 가족들이 이루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가족들이 되게 단란했다. 정다웠다. 이런 거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비록 가난한 삶이었지만 되게 다정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그곳이 차마 꿈에도 잊혀지지 않고 있을 거야. 자, 마지막 오연에서는 이제 단란하고 행복한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고향 집,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가족 전체. 자, 되었으면 우리 왼쪽 날개 부분에 좀 볼게. 여기 좀 보도록 하자. 이 시에 사용된 표현기법인데 의인, 서리, 직유 등이 사용됐었어. 자, 각각의 효과를 어디에 나타나는가? 의인. 옛 이야기 지질된다고 표현했거든. 실개천이. 그래서 의인이었고 그다음에 서리법. 그것이 차마 꿈에들 이칠리야 잊혀지지 않아. 라고 했으니 서리법이고 그다음에 직유법도 사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직유법은 어디에? 춤추는 밤물결 같아. 머리카락이. 그렇지? 춤추는 밤물결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직유법이 사용됐어. 다음에 밑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감각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감각적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겠지. 생생함을 느낄 수 있어. 생생함. 또는 다른 표현, 같은 표현은 선명하다. 고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자, 다음에 이제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보면 전부 다 끝날 때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 봐봐. 여기도 보면 휘적시던 곳으로 끝났지. 3년에 휘적시던 곳. 그렇지? 산 넘어가면 이삭주던 곳 나오지. 다음에 마지막 보면 도란도란 거리는 곳 이렇게 나와. 그래서 뭐뭐 하는 곳 내지 뭐뭐 하던 곳으로 끝이 나게 돼 있어.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다시 자 특정 식구 뭐뭐 하는 곳 뭐뭐 하던 곳으로 끝났다는 거. 다음에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운율이 형성이 되겠어. 그래서 1번 뭐뭐 하는 곳이 반복되고 있다. 그다음 2번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운율이 형성된다. 자, 넘어갈게. 자, 그리고 여기 가장 아래 보면
그 향토적 소재와 관련해서 여기 나오거든. 실개천,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겠지? 그치? 얼룩배기 황소, 도시에는 잘 안 보이잖아. 시골에서 잘 보이고. 다음 질화로, 화로 요즘 안 쓰지. 시골 느낌. 다음 집베개, 지푸라기 베개 역시 마찬가지 시골이야. 그 외에도 뭐 이삭을 준다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시골의 이미지와 연관이 있겠네. 자, 넘어가자. 자, 학습활동 들어가서 학습활동에 1번. 향수를 감상하고 각 연에 담기는 고양이 모습 정리해보자라고 했어. 자, 각 연 확인만 해볼게. 자, 1연에서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의 고향에 대한 얘기를 했고, 2연에서는 겨울밤의 모습, 그다음에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했어. 3연에서는 꿈 많던 화자의 어린 시절 얘기했고, 자신에 대한 얘기했고, 다음 4연에서는 어린 누이의 아내가 이삭을 줍는 모습을 그렸어. 마지막 5연은 단란하고 행복한 고향집의 가족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런 1연부터 5연까지 쭉 보니까 내용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각 연의 내용이 좀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렬시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병렬시 구성. 자, 정리되었으면 밑으로 또 내려가서 2번. 자, 이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고 시에서 운율을 형성한 요소를 파악해보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문장 구조가 뭐뭐 하는 곳, 뭐뭐 하던 곳이 반복됐었지. 그렇지? 그 다음에 행과 연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다라고 돼 있었고 이거 외에도 뭐 후렴구 이런 것들이 있었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줄만 치면은 먼저 이 시는 각 연마다 뭐뭐 하는 곳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다음에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겠다. 이렇게 됐지? 오케이. 다음 넘어서 2번. 자, 이 시에서 반복되는 다음 식구에 담긴 화자의 정서. 차마 그것이 꾸며질 이칠리야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리움이 잘 드러나겠지? 그치, 밑에 정리할게. 자, 그것이 차마 꾸며질 이칠리아에는 꿈에도 고향이 잊히지 않는다는 의미로 다음 이유 주시자. 자, 평화롭고 단란한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담겨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움 이렇게 되겠어. 작품의 제목도 향수였잖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정리되었으면 다음 62쪽 넘어갈게. 자, 이 시에 나타난 심상 표현 기법이면 심상이 뭐냐면 같은 말로 이미지, 감각 다 같은 말이야. 이미지나 감각이나 심상이나 다 같은 말들이 되겠어. 자, 그리고 이와 연관돼서 표현 기법도 알아보지. 자, 먼저 이제 감각적인 심상부터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각각 다 찾을 수 있으면 돼. 실제로 시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열이 돼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나열돼 있으면 그게 어느 감각인가만 찾아보면 돼. 자, 들어가 볼게. 파랗다. 얼룩배기 황소지? 황소. 검은색이지? 그다음 듬성듬성한 거지? 흐릿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가. 그다음에 옛 이야기 지질되고 있지. 옛 이야기 말해줘. 그다음에 우지 짓고 있어. 도란도란거려. 이건 청각인 거 이해되겠지? 그다음에 풀서미술의 함처럼 휘적시도고 있어. 젖었어. 따가워. 그러니까 촉각인 거 이해되겠지? 다음 거 금빛 게으른 울음. 금빛 울음이야. 공감각이야. 밤바람 소리가 말 달리고 있어. 그렇지, 공감각이야. 우리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금빛 게으른 울음은 무엇을 어느 감각을 어느 감각하에 놨던 거더라? 울음이니까 그렇지. 청각을 어느 감각으로? 그렇지. 청각의 시각화에 해당되는 공감각이었고, 다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린다. 이것은 밤바람 소리라는 그렇지. 이것도 청각의 시각화였어. 공통되네. 똑같아.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주는 효과는 다음 줄게. 고양이 모습을 감각적으로 들으니까 다음 줄게. 고양이에 대한 그림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생동감이 느껴진다. 생생함이 느껴진다. 인상적으로 제시했다. 등등등 다 같은 말이야. 자, 넘어가서 자, 다음 19에 쓰인 표현 기법. 이번엔 표현 기법 알아보지. 그리고 효과. 자, 옛 이야기 지줄된다고 해서 의인이었지. 의인이니까 정겹고 따뜻한 고양이 모습. 즉 의인법을 통해서 정겹고 따뜻한 고양이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게 이해가 돼?
어. 왜? 그게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좀 정다운 느낌이 들겠지? 그래서 정겹고 따뜻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정겹다는 표현 꼭 넣어주면 좋겠어. 이거는 의인이니까. 다음 거. 전설바다에 춤추는 반물결 같은 검은 흰머리거든. 그래서 여기선 지규가 사용되었는데, 자, 얘는 되게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누이의 모습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지. 좀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미지라고 했었어. 신비로운 거 이해됐지? 전설바다니까 신비로운 느낌. 그다음 머리카락이 찰랑찰랑 그렇게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까지 넣어주면 되겠어. 자, 그럼 4번 넘어가자. 자, 이 2, 3을 바탕으로 이 시의 구성 요소들이 주제를 구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를 파악해보자. 자, 이 시의 주제는 고향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었어. 그렇지. 주제 잊어버리면 안 되지. 심지어 빈칸 문제로 나와 있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이 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화자, 운율, 심상, 표현 기법 등인데, 이것은 화자의 정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시의 주제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주제를 구현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어. 자, 이를 통해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는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기적 관계라고 한다. 유기적 이런 단어 잊지 말자.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야. 자, 정리되었으면 넘어가서 자, 생각 펼치기로 들어가서 요거 다음 거 외할머니의 뒤엔 텐마루라는 작품 보도록 할게. 자, 위에 갈래 하고 나왔는데 이 갈래선 한 개 물고 있다. 여기서 갈래선은 자유시, 서병시는 무시하고 산문시의 줄치자. 우리 줄그 형식으로 줄줄 쓰면 이제 산문시라고 얘기를 해. 소설처럼 줄줄줄 써야겠지. 그다음에 성격은 회상적이래. 옛 일을 떠올릴 거야. 그다음에 서사적 이야기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전통적인 느낌이 들어. 즉 최신 느낌이 아니라 좀 예전의 느낌이 난다는 얘기지. 자, 제재는 외할머니의 텐마루일 것이고 주제는 줄쳐자. 주제는 유년 시절의 추억과 그다음에 외할머니의 사랑 여기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어. 이 작품도 정서는 그리움이네. 공통되지 별표. 그다음 특징 넘어가서 이 작품도 향토적 소재가 활용됐어. 시골 느낌이나 향토적 소재야. 그래서 우리 고유의 정서를 표현했고, 다음에 여기 또 줄자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이용하고 있어. 우리 아까 그 정중의 향수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형식이었지. 그렇지? 근데 이건 어린 화자야. 그래서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 그리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를 드러내고 있어. 자, 되었으면 1번 바로 들어갈게. 작품 들어가자. 자, 외할머니네 집 뒤뜰이 되는 거지. 뒤에는 장판지 2장만큼만 한 먹오디빛 텐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먹오디빛이 되게 짙은 색이지. 자, 이런 텐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자, 텐마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일단은 텐마루가 갖는 의미, 이건 미리 적혀 있으니까 이거 표시 좀 하자. 인정, 따뜻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 텐마루야. 자, 이 텐마루에는 할머니의 손때와 그녀의 딸들의, 즉 할머니의 딸들의 손때로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만 이랬어. 자, 그러면 이 텐마루는 되게 유서 깊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처녀 때도 다 있어. 그래서 텐마루가 되게 전통적이다는 걸 알 수 있어. 전통적인 공간. 즉 유서가 깊은 곳이야. 자,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인지 이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여서 어린애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했어. 무엇이 거울로? 텐마루가 거울로 비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텐마루는 거울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래서 여기 텐마루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거울이다. 그만큼 반질반질하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게 된 날은 이 외할머니는 때거울 텐마루를 찾아와. 때거울 텐마루 같은 말이지. 같은 거야. 때거울 텐마루를 찾아와
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준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자, 그럼 이 텐마루라는 공간, 이 텐마루라는 공간, 내가 야단 맞았을 때 찾아오는 곳이잖아. 나에겐 무엇을 줄 수 있는 공간이겠어? 환자에게 위안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야단 맞으면 찾아오는 곳이니까 좀 편안한 곳이 되겠어. 그리고 외할머니가 장독대에 뽕나무에 따는 오디 열매. 근데 이 오디 열매라는 소재 역시 중요한 소재가 되겠어. 왜 중요하냐? 할머니가 따져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위안이 잘 담겨 있는 게 오디 열매에 해당돼. 그래서 중요한 소재다. 나에 대한 사랑과 위로를 담고 있어. 오디 열매. 자, 그래서 이것을 약으로 먹어 숨을 바랍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는 이 텐마을이야. 텐마을 아까 거울처럼 반짝이는 곳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구절 다시 한번 좀 보면 외할머니의 모습도 그 다음에 내 모습도 나란히 비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세대 간의 공존이 들어가는 공간.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공간. 이게 바로 텐마루의 또 다른 의미인데. 자, 아까 텐마루는 나에게 위안과 안정의 공간이라면 여기서는 세대 간의 공존과 사랑이 느껴지는 공간이지. 자, 그래서 이것이 있는 이 텐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녀의 꾸준함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는 되게 편안한 안정적인 곳이야.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밑에 우리 여기 서정관례에 포함될 수 있는지라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시냐라는 걸 좀 따져보자는 거야. 자, 밑에 내려가서 자, 이 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찾을 수 없어. 겉으로 이제 외제율은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만 시를 천천히 읽어보면 자신의 유년 시절을 고백하는 듯한 화자의 조용한 호흡을 통해 내재를 느낄 수가 있어. 여기 주치자. 자신의 유년 시절을 고백하는 듯한 조용한 호흡을 통해 내재율을 느낄 수 있다. 또 텐마루의 모습이 시각적 심상을 통해 생생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 여기도 주치자. 시각적 심상을 통해 생생하게 제시된다. 그리고 또한 텐마루를 거울에 빗대어 표현했지.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텐마루에 얽힌 화자의 추억과 함께 그에 대한 그림의 정서도 느낄 수가 있어. 자, 여기도 각각 줄게. 자, 텐마루를 거울에 빗대어 표현한 거 비유적인 표현, 기법이 사용됐다는 점. 그다음에 텐마루에 얽힌 화자의 추억과 함께 그의 정서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제 서정관례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먼저 유년 시절을 고백하는 듯한 조용한 호흡을 통해 내재율이 느껴진다는 점. 그다음에 시각적 심상을 통해 생생하게 지졌다는 점. 그다음에 텐마루를 거울에 비유했다는 점. 마지막 네 번째, 텐마루를 얽힌 화제의 추억과 함께 그냥 그림의 정서도 느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을 서정관례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정리됐나? 오케이. 자, 되었으면 밑에 요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요 단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